우리나라 해수욕장 중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인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여름철 여행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바닷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가보셨던 바다,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 곳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 갔었던 해변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인데요. 화진포요? 네, 같이 이제 가족과 함께 캠핑하고 막 요리해 먹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기 때문에 그때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바다는 그냥 다 바다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해수욕장에도 바다에도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워낙 어린 시절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곳이어가지고 화진포 해수욕장 많이 기억에 납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뭐 몇 살 정도쯤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그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의 눈에게는 그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웠겠죠, 더욱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 지역에 있는 김영 해수욕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다녀오셨겠죠, 당연히? 거기도 워낙 또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펼쳐져가지고 인기가 좋은 곳이죠. 맞아요. 저는 김영 해수욕장을 갔다 온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굳이 해외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곳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해수욕장 하면 단순히 피서지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갯벌을 품고 있는 해수욕장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갯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우리나라 이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따지고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 15개 정도로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갯벌 이전에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섬과 이제 용암동굴이 유일하게 자연유산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우리의 서해와 남해 갯벌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갯벌이 워낙 좀 익숙한 존재이다 보니까 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될 정도로 놀라운 곳일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서해하고 남해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뭐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은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막루어라든지 뭐 개라든지 수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자세히 따져보면은 미생물이나 식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무려 2천여 종의 생물들이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철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이제 갯벌에 날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그 어떤 곳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어가지고 이런 곳이 만약에 사라진다면은 자연적으로 큰 손해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는 늘 유산을 지정할 때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큰 가치가 있는 곳을 따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해가지고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총 5개의 이제 갯벌이 선정이 됐는데 서천에 하구형 갯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에 개방형 갯벌이 있고 신안에 다도해형 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의 반폐쇄형 갯벌 이렇게 4개의 갯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행 작가로서 참 큰 경사라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갯벌 체험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은 개를 본 기억도 있고요. 또 발이 이렇게 푹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갯벌 체험 같은 뭐 행사,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에 뭐 참여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갯벌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특히나 서해 쪽은 이제 갯벌이 워낙 넓게 펼쳐지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라든지 또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갯벌이 없다면 쉽게 이제 치러질 수가 없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전 세계인들과 막 진흙을 던지면서 논 기억도 있고 또 어린 시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서해에 조금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 나가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 친구들과 함께 막 해루질하고 많은 또 그런 뭐 이렇게 개 같은 그런 것들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갯벌이 드러나서 이 해루질 하시느라고 네. 정신이 팔리다 보면 물 들어오는 걸 깜빡하실 수가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또 사고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저도 이제 본가가 장항선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네. 여름이 되면 무궁화호 타고 대천, 보령 머드 축제 가는 그렇죠. 외국인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해수욕장, 네. 바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네. 이제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항선의 끝에 있는 곳이죠. 바로 충남 서천의 장항 송림 해수욕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거기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천의 하구형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보다는 이 갯벌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갯벌을 누비실 수 있는 곳인데요. 물이 빠지면은 이곳이 어마어마하게 널찍한 갯벌이 쭉 펼쳐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갯벌을 따라서 맨발로 산책하는 것 자체가 큰 힐링인데다가 바로 옆쪽에 그 이제 솔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솔숲의 규모가 1.5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기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바다고 갯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울창한 솔숲까지 만날 수 있는 데다가 이 솔숲에 그 있는 그 소나무의 숫자가 12,000그루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안쪽을 이제 산책하시다 보면은 아무리 밝은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굉장히 울창한 곳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특별히 이제 2016년도에 여기에 스카이워크가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가 바로 옆 그리고 그 해송숲 바로 그 사이에 스카이워크가 이제 설치가 되어가지고요. 그 위를 걷다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갯벌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또 솔숲을 정말 발 아래 두고서 산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높이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짜릿하기도 하고요. 또 이곳이 예전에 그 신라 해군이 당나라 해군을 크게 무찔렀었던 기벌포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해전이 펼쳐졌던 곳이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시면은 관련된 컨텐츠까지 함께 이제 즐기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연과 정말 역사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멋진 해변이어가지고 장항 송림 해수욕장 꼭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런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였는데 이 송림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소나무 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나 보네요. 네. 자, 이런 송림 해수욕장 품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곳에서 또 꽃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꽃축제하면 이거 봄에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다음 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늦여름에 이제 맹문동이라고 보랏빛 꽃이 피거든요. 좀 기다랗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맞습니다. 꽃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초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꽃이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개화를 크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송숲 그 사이로, 그러니까 해송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밑에는 보랏빛 꽃이 이제 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과 그다음에 보랏빛의 그 조화로움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요. 또 서천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펼쳐지니까 네. 혹여라도 지금 이쪽 서천 방문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축제 시기에 맞춰서 방문하시면은 뭐 바다와 그다음에 솔숲 축제까지 모두 즐기실 수가 있어. 가지고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사실 봄 지나고 나면 꽃축제 가고 싶어도 사진 찍을 만한 꽃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천 가시면 다음 주에 이 맹문동 꽃과 함께 사진 예쁘게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도 멀지 않고 네. 당일치기 여행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일치기로 또 가실 만한 곳이 서천이 갯벌도 훌륭한 거와 마찬가지로 생태 도시로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립생태원이 바로 서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원에 방문을 하시면요, 5대 기후라고 하죠. 네. 이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까지 이 5대 기후의 동식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 에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가 없는 그런 기후들을 탐험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수많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거기에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뭐 펭귄이라든지 사막여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왕자에 나와서 유명했었죠. 그 어떤 바오밥 나무가 쫙 있어가지고요. 정말 다양한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국립생태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항 송림해수욕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또 유명한 하나의 또 생태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바다 생물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시큐리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장을 하시면은 압도적인 규모의 어떤 탑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시큐리움이 한 4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중앙에 거대한 이제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 안에 5천여 종의 해양 생물들의 표본이 있습니다. 아, 실제 생물로 만든 건가요? 이제 생물을 잡아다가 이제 표본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다 하나하나씩 이제 집어 넣어 놓은 거죠.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기둥이 있다 보니까 나선형 계단이 계속 이어져요. 나선형 계단이 이어지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4층 규모의 수많은 전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고래 골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찰되는 거의 모든 해양 생물들의 표본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생태원과 그다음에 이 시큐리움까지 서천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생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자료 화면을 보니까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천 놀러 갔다 오시면 꼭 모시송편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모시송편 좋아하세요? 송편도 좋아하고 또 서천 쪽에 그 바지락으로 죽을 하는 또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식도락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싱싱한 해물 즐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여행 다녀오시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으로는 경북 경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경주하면 내륙 여행지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그냥 문화유적지 아니야? 수학여행 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도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다면서요? 네, 이곳에도 이제 진리해변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해에 있는 바다를 앞서 준비하다 보니까 동해에도 눈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주 쪽을 이제 골라봤고요. 경주에 가면은 이제 진리해변이라고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작은 해변이라서 조금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곳인데다가 이제 가족들과 가볍게, 그러니까 물살이 이제 심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푸른 바다와 더불어서 꼭 보셔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국가 지질공원으로 이제 선정이 된 양남 주상절리가 있거든요. 근데 주상절리 하면은 선뜻 이 경주가 떠오르진 않으시죠? 네, 제주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경주에도 있군요. 네, 제주가 이제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주상절리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 경주 쪽에도 이 진리해변 근처에도 유명한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주상절리가 뭐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를 따라서 쭉 줄을 잇거든요. 근데 쭉 보시다 보면은 약간 기울어진 주상절리대도 있고요. 네. 누워 있는 듯한 주상절리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꼭 보셔야 될 주상절리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주상절리입니다. 쫙 펴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부채꼴 주상절리라고 있거든요. 네. 워낙 또 이제 신기한 주상절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선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주상절리를 즐기기 좋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주상절리대를 따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상 데크 산책로가 쭉 펼쳐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꽤 이제 뭐 몇 킬로 정도 될 정도로 긴 편이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걸으시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주상절리군을 다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중간쯤에는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전망대에 올라가시면은 모든 주상절리들을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실 수 있어가지고 더욱더 압도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데다가 또 이 진리해변 또 양남 주상절리 인근이 물회로 굉장히 좀 유명한 편이에요. 맛있죠. 네. 그러니까 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격대가 있는데
있는데 그래도 물회 같은 경우는 싱싱한 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네. 이 진리해변 또 양남 주상절리 가신다면은 식도락 여행은 어쨌든 이 물회가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메모해 둬야겠습니다. 네. 이 경주가 사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진리해변 이외에 또 방문해 볼 만한 곳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경주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뭐 신라 유적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릉원이라든지 뭐 첨성대라든지 그다음에 동궁과 월지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곳들을 저는 방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명하기도 하거니와 언제 가시더라도 사람이 좀 이제 많이 붐비다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곳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해변 인근에 신라 왕릉이 하나 있습니다. 왕릉이요? 예, 신라 왕릉이 이제 시내권에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 어떤 그 문무대왕릉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제 바위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30대 이제 그 신라 30대 왕이었던 문무왕의 왕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수장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문무대왕릉이 이제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내가 신라를 지키겠다 이런 호국 정신을 계속 드러내가지고 수중릉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능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다 멀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위 군락이 쭉 이어지는데 저기가 지금 문무대왕릉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일출이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요 인근에서 캠핑을 하다가 저 문무대왕 바위 위로 떠오르는 빨간 태양을 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거든요. 멋지네요. 그래서 가시게 된다면 혹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출까지 즐기신다면은 정말 훌륭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무대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문사지터라고 있습니다. 네. 가문사지는 이 문무대왕릉이 이제 창건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절이었는데요. 이 문무대왕이 삼국 통일을 이룬 다음에 부처의 힘을 빌어서 왜구의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세운 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신문왕이었죠. 아들이 682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1500년 가까운 역사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워낙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원 작업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엄청나게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에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멀리 약간 논밭이 펼쳐진 언덕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2개의 3층 석탑이 지금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신라 시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석탑 중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주변의 농촌 풍경과 멀리 보이는 바닷가 풍경까지 함께 눈에 담으신다면은 정말 그 훌륭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에이펙 회의가 보문단지 쪽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쯤 이제 가시면은 관련된 그런 행사 준비 상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좀 있군요. 엑스포 공원도 있고요. 또 경주 그 테마파크가 있어가지고 혹여라도 아이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보문관광단지 쪽도 함께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네, 역시 역사 도시인 것만큼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먹을 거리들도 함께 있다 보니까 뭐 연인과 가도 좋고 가족과 그리고 또 친구와 함께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보성에 있는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전남 보성하면 사실 다들 녹차밭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율포 해수욕장 저도 좀 생소한데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성이 녹차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그 보성이 아예 바닷가와 접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보성군의 남쪽에도 정말 수려한 남해안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율포 해수욕장이 가장 인기가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해수욕장을 엄청나게 또 많은 해송이 이제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바다와 이 어떤 해송의 조화로움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무엇보다 이 해변의 길이가 1.2km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 데다가 네네. 또 저처럼 이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성지처럼 여겨지는 게 여기 이제 해송을 따라서 캠핑장, 굉장히 시설이 좋은 캠핑장들이 꽤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캠핑과 관련된 시설도 훌륭한 편이고 또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다양한 또 물품들을 구비할 수 있는 곳까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가족과 또 친구와 캠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훌륭한 그런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는 등량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 청정해역으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물빛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추천해 드릴 만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이라든지 캠핑을 즐기시다 보면은 다음 날 굉장히 좀 피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피곤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줄 만한 공간이 바닷가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포 해수 녹차센터라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우나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탕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여러 탕이 있는데 그중에 한 탕에는 정말 검붉은 녹차가 계속 샘솟아요. 아, 녹차탕이 있는 거네요? 예, 이제 보성이 워낙 녹차의 도시이다 보니까 녹차로 목욕 재개를 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제가 팬데믹 때 작은 캠핑카를 타고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전국 일주를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각 지역마다 참 많이 갔었는데 당연히 녹차로 목욕을 했었던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녹차에 좀 몸을 담그면 피부가 좀 맨들맨들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이게 또 기분 탓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녹차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녹차가 이제 건강한 또 차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경쟁이 좀 치열해요. 아무래도 탕이 여러 개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녹차탕에 몰리시다 보니까 조금 이른 아침에 가시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성의 율포 해수욕장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해수욕장,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풍경입니다. 더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을 찾아서 휴식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